그리고 제가 가장 이 차를 타면서 놀라고 만족했던 부분은 이 영어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현지화. 보통 수입차들이 이 국내에 와서 내비를 달면 사실 뭐 내비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T맵을 받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미러링을 하셔서 쓰시던지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차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뭐 T맵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는 사실 이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뭐 T맵이긴 하지만 따로 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순정급으로 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차와 T맵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돼서 놀고, 그리고 뭐 아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아 부르면 뭐가 된다. 그런데 이 아리아의 인식률 또한 100%입니다. 100%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하든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올려줘, 낮춰줘, 아니면 어디로 가줘, 노래 틀어줘, 신나는 노래 틀어줘, 슬픈 노래 틀어줘, 전부 다 한 번에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히터 켜줘, 뭐 열선 켜줘, 뭐 다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터치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만 하면 다 됩니다. 제가 기존에 이런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차들을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 인식이 된 적은 솔직히 처음입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몇 번 말하다가 안 되면 뭐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제가 처음으로 뭐 쓰게 되네요. 그리고 뭐 날씨 물어봐도 대답해주고, 아리야 너 예뻐 그래도 대답을 해주고,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리뷰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오버스럽게 강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실제로 써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거와 아울러서 안 좋은 점이 있죠. 왜냐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막아버리는 점, 이거는 안 좋습니다. 자, 원래 그러면 폴스타2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원하는 앱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차량에서는 막혀있는 상태고, 아마 폴스타2가 국내에 진출을 할 때 SK와 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아리아 이런 부분들을 취하고 그 부분들은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뭐 음악 스트리밍 같은 거는 풀로 강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내비 같은 경우는 T맵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OTA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OTA를 지원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폴스타2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전비 개선이라든지 뭐 제로백을 단축시키다든지 출력 개선이라든지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앱 몇 개 깔아주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요즘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뭐 아니면 웨이브나 뭐 왓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충분히 깔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깔아준다면 훨씬 판매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이 T맵이랑 그리고 플로 이 궁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플레이스토어가 생기더라도 카카오맵을 받아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걸 쓸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앱들을 저희가 받지 못하더라도 OTA를 통해서 조금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테슬라가 1등이고 이 차가 2등이고 3등은 EV6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3등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행거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주행거리 체크하러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히터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차는 히터를 뭐 안 나오게 해가지고 주행거리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차량들은 히터를 제대로 나오게 해서 주행거리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타보고 이제 전비를 체크를 해본 상태면, 지금 에어컨은 제가 최고 낮게 해가지고 1단으로 틀고 있습니다. EV6도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고, 보통 저는 최고 낮게 해서 1단으로 타고 다녀요, 수동으로. 전 자동은 잘 안 써요. 거의 수동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 전비가 15예요. 15면 거의 한 6점 몇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EV6 지금 제 전비가 6점 몇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제가 체감되는 주행거리는 EV6랑 똑같습니다. 이 차량이랑. EV6도 후륜 2륜이고 이 차도 전륜 2륜이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전기차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터랑 에어컨을 얼마나 제한시키냐, 많이 틀어주냐 이거 하고, 그리고 회생제동을 얼마나 강제하느냐, 뭐 테슬라처럼 뭐 그런 부분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현대기아차랑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EV6 같은 경우에 히터를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뭐 히터 게이트를 터트린 장본인이기도 하고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에어컨이 상당히 시원해요. 상당히 시원하고 EV6보다 에어컨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히터도 아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겨울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여름 기준으로 본다면 에어컨이 일단 더 시원하고 전비도 비슷하게 현재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주행거리가 이 차가 심각하게 짧다 이렇게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지금 풀 충전을 하면 거의 최소한 시내 주행 기준으로 여름에 500km 이상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봄이나 가을에 히터나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면 뭐 600km도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뭐 지금 기준 EV6랑 똑같기 때문에 EV6를 제가 뭐 히터 에어컨이 없어 600km를 타거든요. 그래서 600km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점으로 정리를 드려볼게요. 일단 장점은 일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조립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운전을 할 때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뭐 전기차가 뭐 1억, 1억 5천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할 수 없겠죠. 보조금 100% 기준으로 차량들과 비교를 한다면 현존하는 보조금 100%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주행질감 역시 가장 고급스럽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일단 실내 공간이 좁다.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컵홀더가 지금 이쪽 안쪽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크게 뭐 저 혼자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패밀리카로 쓰실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기존 트렌드를 안 따르고 과감하게 삭제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을 할 때 조금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지금 기어를 약간 앞으로 당기고 이쪽에 충분히 공간을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뭐 배터리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까지 채우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폴스타2 차량을 지금 174km를 탔어요. 174km를 타본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냐 마느냐 이 부분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앞으로 계속 리뷰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첫인상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보조금 100%라고 말하긴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고 해서 이제 좀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못 받고 한 90% 정도 아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면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고 기존에 뭐 테슬라나 EV6에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이 차에서는 충분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차박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V2L 같은 부분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정말 괜찮은 출력이 필요하시다. 출력이 필요하시면 뭐 이제 듀얼 모터로 가면 되는데 듀얼 모터로 가면 이제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폴스타2가 정말 좋다 이러면 듀얼 모터로 가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싱글 모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일상 주행하고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이제 자녀분이 정말 키가 크지 않다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뭐 기존에 제가 EV6를 추천을 뭐 계속 드렸던 만큼이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오닉5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뭐 400만원 이상 올랐죠. 그러면서 EV6의 가격 인상이 곧 뭐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EV6도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 차랑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옵션 대비한다면 금액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차량 중에 뭘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이 중요하시면 EV6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 순수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폴스타2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차를 이미 뭐 시승을 해본 상태였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이렇게 뭐 지금 177km 탔거든요. 177km 타면서 느낀 감정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는 선입견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타면서 답답하게 느껴졌고, 시트 포지션도 지금 정확하게 제 뭐 키에 딱 맞추는 상태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 맞추고 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시야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꼈었는데, 시야도 지금 상당히 좋네요. 시야도 좋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좁다고 느꼈었는데 뭐 충분하고요. 그래서 일단 차를 사서 타보시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승 때는 저도 많이 안 좋다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정말 많이 다른 차입니다, 시승 때랑. 그래서 폴스타2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만 아니라면 100% 만족하실 만한 전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보조금 100%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 차가 전륜이잖아요. 그래서 후륜에 뭐 윈터 타이어, 겨울철 운행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전륜이라서 물론 윈터 타이어를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전륜을 대부분 타셨을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한국에는 거의 다 전륜 차가 많기 때문에 굳이 후륜을 고집하시지 않는다면 이 차도 좋고, 물론 후륜 차량이나 듀얼모터 차량들 대비한다면 뭐 파워도 부족하고 조금 주행감 자체가 그래 스포츠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죠. 앞에서 끌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밟을 일이 없으시고 패밀리 용도의 차를 찾고 계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면 운동성 면에서 좀 안 좋죠. 이렇게 뭐 핸들을 돌리면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물론 초기 토크가 타 차량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핸들링 면에서는 훨씬 재밌습니다. 핸들링은 테슬라 모델 3는 정말 극도의 이제 주행거리와 스포츠성을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많이 포기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과 비교하긴 그렇지만 뭐 스포츠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컴포트한 핸들링 면에서 본다면 이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스포츠성 면에서는 그게 더 낫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EV6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조금 크고 그렇다 보니까 핸들을 돌리면 차가 약간 뒤뚱뒤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뒤뚱뒤뚱한 게 없고, EV6가 이 뒤뚱뒤뚱하고 처음에 회생제동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께서 멀미가 난다고 많이 하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멀미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뭐 뒤뚱거리는 감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거의 땅에서 붙어서 가는 기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대부분 높은 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도 2열을 보면 보통 2열 발바닥,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배터리를 깔죠. 그러면서 차가 과거에 뭐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처럼 이렇게 껑충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열에서 허벅지를 붙여주려고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발바닥 부분은 배터리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눕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부분들 중 하나가, 공간은 좁은데 시트는 가장 편합니다. 이게 제가 언제 이 정도 편한 시트를 앉아봤을지 모를 정도로 시트 착좌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사람이 앉았을 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EV6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열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물론 리클라이닝을 지원한다 이런 면에서 각도는 좋지만 이게 사람이 앉으면 좀 약간 뭐 어정쩡한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시트의 뭐 인체공학적 설계 그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좁은데 어느 정도 편한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특히 1열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제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트의 편함 그 부분은 폴스타가 가장 좋고, 그리고 모델 3가 두 번째, 그리고 EV6가 세 번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차를 사서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를 너무 좋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싫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으면 오래 타는 거고 싫으면 빨리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래 탈 생각은 크게 하지 않고 계약을 했던 차입니다. 왜냐면 뭐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샀던 차인데, 지금 저는 200km 타면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고, 과거의 폴스타2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했던 저를 반성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는 이제 타보지 않고서는 그 차를 어떻게 평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된 차인 것도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운전자한테만큼은 정말 만족을 주는 차량이고, 자,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8,400만원 됐죠. 물론 듀얼 모터긴 하지만 8,400만원이고 보조금 받으면 8,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차는 보조금을 받으면 플러스랑 파일럿 옵션을 넣더라도 저는 5,000만원을 샀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3천만 원 차인데 두 차량이 1,000만 원 차이만 나더라도 저는 이 차량을 살 것 같아요. 500만 원 차이라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절 주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1,000만 원 차이면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살 것 같고, 3천만 원 차이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폴스타 2를 살 것 같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리뷰를 찍기가 민망해서 리뷰를 하나도 안 찍었잖아요. 팔 때 그냥 그것만 찍고, 그리고 방음 패키지 할 때 그것만 찍었습니다. 왜냐면 차가 바뀐 게 없어서 리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5,999만 원 할 때랑 뭐 8,400만 원 하는 상태랑 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리뷰할 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8,400만 원이고, 그럼 보조금은 8,000. 자, 이 차는 보조금 받으면 플러스랑 뭐 파일럿 옵션을 넣더라도 5,000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3천만 원 차인데 뭐 고민할 거리도 없이 폴스타 2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듀얼 모터의 출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듀얼 모터 가셔서 보조금 절반만 받아도 모델 3랑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필요하시면 뭐 듀얼 모터 사셔도 되고, 그런데 굳이 듀얼 모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듀얼 모터까지 간다면 뭐 i4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싱글을 추천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정말 만족을 하고 오랫동안 타고 싶은 차다,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썸TV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